자, 오늘부터 이 췌장암을 4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췌장암 무섭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을 좀 할 수는 없을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췌장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데까지 닥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췌장암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역학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위험인자,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법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이거를 전달하는 게 꼭 제가 췌장암은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살펴보기가 조금 두려운 췌장암의 역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췌장암은 2019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한 15에서 16명 정도 걸리는, 전체 인구로 보면 아주 드물게 걸리는 암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걸리는 대부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 순위는 훨씬 높습니다. 남자 5위, 여자는 무려 3위예요. 3위.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여성분들은 췌장암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자, 전체 암 평균 5년 생존율이 70%인데 췌장암은 2019년 기준으로 14%밖에 안 됩니다. 실상은 췌장암이 모든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런 무거운 얘기는 4편의 췌장암의 치료에서 좀 더 깊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췌장암이 무서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췌장암이라는 게 다 같은 췌장암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 무서운 췌장암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은 췌장 섬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무언가 뿜는 거야. 12지장으로 소화액을 뿜는 외분비 기능이 있고, 혈액 속으로 인슐린을 뿜는 내분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 뿜는 내분비 세포에서 암이 생긴 게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 섬세포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12지장으로 소화액을 쫙 내뿜는 그 외분비 세포, 거기서 기인한 췌관선암, 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췌관선암이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그 췌장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 섬세포암은 전혀 그 췌장암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췌장암의 원인도 이 췌관선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췌장암 원인 전체 통틀어서 한 번에 그냥 정답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췌장암의 원인을 기여한 비율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그린 그래프긴 한데, 사실 암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해요. 이걸 가지고 닥터 익명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흡연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흡연은 남자 췌장암 환자에서는 26%, 여자에서는 31%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기하죠. 참, 이게 담배라는 게 폐암, 구강암 이런 거 일으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뱃속에 정말 한복판에 들어있는 그 췌장에도 암을 일으킨다는 게 참, 담배라는 건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물질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자, 여기서 무언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 자, 하지만 술은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일으키진 않는데 비만, 당뇨, 만성췌장염 이런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담배로 돌아와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1.7에서 2배 정도 췌장암 걸릴 확률이 높고요.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1.2배 높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아버님들께서 방 안에서 담배 피우곤 하셨는데, 그 집에서 같이 자란 아이들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부인께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1.5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간접 흡연이 생각보다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면 그냥 깔끔하게 췌장암 확률이 2배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 모든 암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결국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암세포가 발생하고 또 사라졌다 암세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진짜 암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노화하고 아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 암의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80%가 60에서 80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췌장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 잘 보시면 30대에도 10만 명당 0.5명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 수치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쓰린 마음이 아픈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0.5명은. 하지만 분명히 이때는 드문 게 맞고 나이가 들면 점점 늘어나서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명당 100명, 만약에 200살까지 살면 1000명, 300살까지 살면 10,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이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췌장암이 안 걸리는 이유는 그 전에 다른 병으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게 인간이 계속 삶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노화의 인과적인 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비만. 모든 암이 비만과 조금씩 다 연관이 있지만 췌장암은 특히 연관이 많고 비만도 담배처럼 깔끔하게 2배 높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 췌장암의 12.8%, 여성의 11.5%가 비만에서 기인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당뇨는 주로 내장지방과 관련이 많은데 이 췌장암은 내장지방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일반 체지방도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근대 운동 많이 해서 복부 비만은 없지만 전반적인 체지방이 많은 비만이다. 그분들도 췌장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내장지방이 없더라도. 자, 다음 적색육, 붉은 고기. 자, 요거는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식을 적게 하는 사람은 췌장암 사망률이 30에서 45%, 채식주의자들은 한 50% 정도 췌장암 사망률이 더 낮다. 즉 췌장암이 덜 걸린다고 이런 관찰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적색육 말고 가공육도 췌장암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걸로 추정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죠. 햄, 소세지, 스팸, 베이컨 이런 것들이죠. 가공육이. 자, 그 다음에 당뇨. 자, 제가 옛날 영상에서 당뇨가 여러 가지 암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관성이 많은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냐? 당뇨하면 제일 관련 있는 장기가 당연히 췌장이고 당뇨가 암이 관련이 있다 하면 췌장암도 관련이 있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형, 2형 상관없이 위험을 2배 정도 높입니다. 그래서 흡연도 2배, 비만도 2배, 당뇨도 2배예요. 근데 이게 곱하면 8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만에 당뇨가 있으면서 담배까지 피면 10배, 20배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암의 위험도는 그냥 단순히 곱하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췌장암의 전체 한 10% 정도가 당뇨로 인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당뇨가 특히 우리 아시아인에서 백인, 흑인을 비교했을 때 췌장암 위험이 더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췌장암이 당뇨가 있으면 처음에 2배고 쭉 기간이 지나면 위험도가 조금씩 내려가긴 하지만 20년이 넘더라도 한 1.3배 이상은 계속 그 위험한 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선암 환자들의 혈당 장애 비율을 살펴보니까 완전히 혈당이 정상인 사람은 9%밖에 안 되고요. 완전히 당뇨를 오래 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이 암에 걸리고 새로 당뇨에 진단받은 사람이 또 22%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과 당뇨병은 서로 원인과 결과 서로 영향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인과적 관계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당 조절 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요 얘기는 다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 췌장암은 한 5에서 10% 정도 유전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원인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직계가족, 즉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자녀, 내 자녀가 췌장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직계가족 중에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췌장암이 1명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높습니다. 계속 2배 나오죠. 자, 3명 있으면 몇 배일까요? 4배일까요? 2명 있으면 2배인데 3명 있으면 자 10배 올라갑니다. 내 가족 중에 췌장암이 3명 있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췌장암의 고위험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췌장암이 잘 걸리는데 여기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이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 난소암에 잘 걸리는데 안젤리나 졸리 님께서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암 난소암 안 걸리려고 유방 난소를 다 절제하신 걸로 유명하죠. 근데 또 이 브라카 유전자 중에 브라카2가 더불어서 췌장암도 잘 걸리기 때문에 유방암 난소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또 브라카2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브라카2 유전자가 나오면 췌장암은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앞으로 췌장암도 굉장히 정밀 검사를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형 혈액형이
췌장암이 덜 걸리고 A형, AB형, B형으로 갈수록 췌장암이 잘 걸린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관찰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뭐 어떤 인과적인 결과를 내릴 수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도 있어요. 이번에 경제 하셔서 이제 저도 지금 진짜 이거 어쩌면 이렇게 자, 다음 만성췌장염. 자, 만성췌장염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아주 쉽게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 간으로 치면 간경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술 때문에 생기거든요. 술 많이 먹고 췌장이 쪼그라들고 딱딱해지는 석회가 끼는 그 병이 만성췌장염이고, 이 만성췌장염에 걸리면 췌장암의 확률이 8배에서 18배, 아까 흡연,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2배였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왜 만성췌장염의 기여도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자, 만성췌장염 환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여가 큰데, 만성췌장염은 환자 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기여도 자체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만성췌장염이 걸렸다 치면은 그 위험도는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게 바로 만성췌장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췌장암의 굉장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속 검사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런 만성췌장염은 결국 술, 담배죠. 하지만 그냥 대부분 술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원인으로 단순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직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췌장암의 원인으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강세균이에요. 그래서 구강세균 종류 중에서 특히 요 세 가지가 입에 있을 때 췌장 확률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세균들이 독소를 뿜어서 췌장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 아예 직접적으로 췌장까지 파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서로 각각 분업을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췌장 DNA를 손상시켜서 췌장암을 발생시킨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보다 세 가지 세균이 다 있을 때 서로 협동해서 췌장암을 더 잘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또 영상 한 편으로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췌장암 원인을 전부 다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췌장암의 뭐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췌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이 또 췌장무록이 있어요. 바로 췌장낭종이 있는데, 이 췌장낭종이 나중에 췌장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앞으로 췌장암이 안 걸릴지 계속 검사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떤 예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살 빼고 금연 금주하고 이런 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하고, 어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암이 생기는 거를 캐치하는 그거를 이제 2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낭종 환자들은 2차 예방을 열심히 해야 되는 환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췌장암의 2차 예방 대상자가 되겠고,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1차 예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이 담배도 피고 있는데 고기도 좋아하시고 가족 중에 췌장암도 있는데 시주염이 있고 비만해서 당뇨도 있다, 이러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뭐 몇십 배, 뭐 몇백 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췌장암 예방하는 방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거꾸로 돌아가면 되죠. 자, 본격적으로 췌장암의 예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금연이죠, 금연.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교정할 수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담배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연을 하면 바로 위험도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끊은 사람도 1.2배 높다고 했죠. 그래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도 15년에서 20년 동안 다시 안 피도록 노력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접 흡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음식 먹는 거, 이런 식이 패턴은 사실은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 발생률이 너무 적은 수가 발생하니까 통계적으로 차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관성이 크진 않지만 과일, 채소, 통곡물, 섬유질, 뭐 저지방 유제품, 엽산, 비타민C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암 발생률이 떨어지고, 대조적으로 동물성 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고지방, 뭐 과자, 디저트, 음주 같은 게 췌장암 위험도를 올린다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것들이죠.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 그런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개인의 식품들과는 달리 뭐 지중해식이라든지 이런 전체 식단이 있잖아요. 이런 식단은 췌장암하고 연관성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게 지중해 식단, 또 건강한 식생활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지수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먹으면 뭐 5점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점수해서 뭐 예를 들면
건강한 식생활 지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췌장암이 덜 걸린다. 그런 게 개개인의 음식보다는 훨씬 더 연관성이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술.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세요. 술은 좀 특이한 게 음주는 연관성이 낮고 과음, 즉 하루 알코올 60g 이상에서만 췌장암 위험성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루 한 잔이나 두 잔 요런 거는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입증이 안 됐고 요 매일 한 병 마시는 요것만 연관성이 확실히 입증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병만 아니면 뭐 소주 하루에 반 병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연관성이 입증이 안 됐다는 거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췌장암이 무서워서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하루에 한 병을 넘기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잔 이내로 드시고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권장하는 거는 한 잔도 안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육과 가공육. 자, 이것도 남자가 고기를 유독 많이 먹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 남성에서만 췌장암 위험이 약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견과류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여자에서 연관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처럼 붉은 고기도 정말 많이 먹었을 때만 연관성이 입증돼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가 췌장암에 안전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 과일이나 이런 엽산 섭취를 늘리면 췌장암을 0에서 12%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살이 찌지 않은 사람도 체중 조절과 별도로 또 운동을 하면 췌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 환자들도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특별한데 당뇨를 치료하면 췌장암의 확률이 떨어지는 게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체중 감량으로 당뇨를 치료한 게 가장 췌장암 예방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 메트포르민으로 치료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약, 그 다음에 인슐린으로 치료한 게 췌장암이 예방된다는 그 연구가 가장 근거가 적고 또 반대로 인슐린 많이 맞은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당뇨를 치료하면 전반적으로 췌장암의 위험도가 내려가는 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체중 조절만으로 당뇨가 완벽하게 치료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체중 조절로 부족하다면 당연히 어떤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당뇨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게 모든 건강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췌장암 발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문 여러 가지 기타 원인으로 뭐 살충제 이런 성분이나 알루미늄 뭐 기계수리 절단하시는 이런 분들 요게 이제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고 안전수칙 엄수하셔서 뭐 췌장암 뿐만 아니고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췌장암 걱정되시면 아니 그 누구라도 구강청결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이, 유전 뭐 이런 건 아예 극복이 안 되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는 것도 금연, 뭐 다이어트, 뭐 당뇨 치료 이런 거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양치질 이건 진짜 금연이나 체중 감량 이런 거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암,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양치질 치실 사용하시고 6개월마다 꼭 스케일링 받으시고 치주염 발생하면 반드시 치과 가셔서 꼭 치료받도록 하세요.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양치질입니다. 자, 그래서 췌장암 예방하는 법 총 정리해보면 자, 이런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췌장암이 뭐 그냥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연하시고 15에서 20년 이상 금연이 유지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런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식생활 지수 요거 다음 시간에 꼭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식생활 하셔야 됩니다. 술은 절대 하루에 한 병 이상 드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드세요. 붉은 고기는 가능하면 줄이시고요. 가공육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 반드시 살 빼셔야 되고 지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 운동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반드시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당뇨를 탈출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직업 관련해서 안전수칙 엄수하시고 마지막으로 양치, 가글, 스케일링 잘 하셔서 구강청결 유지하시고 치주염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진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